아프리카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도처에 사막과 정글이 있고 또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아프리카에서 멀리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함께인지가 중요했던 건데요. 이 혼자서는 불가능하고 멀게만 느껴지는 일도 많은 사람들과 동행한다면 기적을 만들 수 있겠죠. 네, 저도 여러분과 손을 맞잡고 시민의 행복한 사회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6월 20일 화요일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병원이 먼저 나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달고 있습니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CCTV 설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병원 수술실에 이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을 두고요.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번 6월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야당은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신중론을 펼치고 있죠. 자,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국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이 법안 통과 여부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찐 열린 토론에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자, 이런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무더위를 잊게 해주시는 분이죠. TBS의 비주얼 담당 김혜지 아나운서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So cool. 안녕하세요, 김혜지입니다. 원래 시원시원한이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시원한. 너무 쿨하셔서 시원한 성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그럼요. 네,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행복했던 순간 어떤 순간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역시 예상한 대로. 예. 여러분과 손을 맞잡고 저도 같이 걸어갈래요? 그렇습니다. 예. 역시 생방의 순간이 가장 행복한 그럼요. 순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찐 열린 토론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시간이죠. 김혜지 아나운서 또 참여 방법 알려주셔야죠. 네,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두고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러분의 의견 어떤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찬반을 넘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다양한 의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고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과 TBS 앱 열려 있고요. 또 TBS FM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시면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에서 매트 보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전화로도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의견을 보내주실 때 이 말머리에 전화라고 해서 달아서 보내주시면요. 저희와 직접 전화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연결된 분들께는 감사의 선물로 저희가 또 야식비 챙겨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혜지 아나운서는 혹시 수술이나 시술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어떤 건지는 제가 여쭤보지 않을게요. 말해도 되는데. 그렇습니까? 저 아기 낳을 때 제왕절개를 했어요. 의도치 않게 갑자기 수술대에 올라가게 됐는데 네네. 정말 무서웠어요. 너무 불안하죠, 사실. 네. 마취까지 하고 아마 들어가셨을 텐데. 좀 긴박한 상황이라 제대로 설명도 못 듣고 이런 수술 동의서는 남편이 그냥 바깥에서 사인을 했고 그렇군요. 저는 상황도 제대로 모르고 막 수술대에 올라가는 거였어서 그렇죠. 많이 불안했었죠. 수술이라는 게 워낙 큰 일이고 사실 너무 긴장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도 잘 모르고 맞아요. 사실 의학용어나 이런 것도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그건데 그 수술을 기다리기 전까지 이제 애기 태동 느끼고 이럴 때도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모르겠고 의사와 간호사들 얘기하는 게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더더 불안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 병원에 관련된 드라마 보면은 항상 자막으로 나오잖아요. 석션, 이 정도만 네. 알아듣고 메스, 이 정도만. 그거 말고는 잘 못 알아듣죠. 가리구나. 약간 그렇죠. 이런 것만 알아듣지. 사실 그 병원 가서도 동네 의원 가서도 이렇게 막 처방전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필기체 이게 확 쓰는데 그냥 감기라고 적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네. 예. 아무래도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아니 근데 합니다. 황현희 씨는 네네. 있으세요? 저는 예전에 이제 남자라면 해야 되는 그런 수술 말고는 특별하게 그런 적은 없는데 그런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런 거 자체가 그러니까 마취되어 있는 상황이 너무 불안한가 봐요. 그래서 내시경이나 네.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네. 이런 거 할 때 녹음기를 켜고 들어간다. 이런 친구들도 요즘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녹음 켜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해요. 그걸 견디세요? 예, 마취 같은 거 그냥 날로 한다라고 네네. 하죠. 그냥
대단하시네요. 제가 독한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 강력한 분인지. 선생님이 잘한다고 엄청 칭찬해 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오늘은 말이죠. 이게 수술실 CCTV 칭찬받아서 좋겠네요. CCTV 설치법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 네. 전에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사실 몇 번의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네네. 그동안에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수술실 내 CCTV 맞아요. 설치 요구가 있었죠. 굉장히 그때마다 핫했다가 또 사그라들고 맞아요. 핫했다 사그라들고 그랬던 맞아요. 기억이 있어요. 네. 이 2015년에는 19대 국회에서 최동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음으로 대표 발의를 했거든요. 네네. 이때쯤에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진이 수술실에서 생일 파티를 한 사실이 SNS를 통해서 진짜 크게 논란이 됐었고 어처구니 없었죠. 네, 그리고 여고생이 성형 수술을 받다가 뇌사에 빠지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수술실 CCTV에 대한 여론이 커졌고 이를 대표 발의한 건데요. 당시에는 해당 법안이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가 됐었고요. 네네. 이후에 2016년에는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한 환자가 안면 윤곽 수술을 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네네. 당시 유족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의사가 수술을 다 마치지 않고 다른 수술실로 이동을 하거나 간호조무사가 의사 없이 지혈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서 그러니까요.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을 안 할 수도 있구나라는 네. 거를 안 맞아요, 사건이에요. 맞아요. 예. 이게 그래서 또다시 법안이 발의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의료계의 강한 반대, 또 국회 상임위원회,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폐기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첫 발의 이후에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최근에 이 사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최근 인천의 한 병원에서 네. 정식 의사가 아닌 행정 직원이 대리 수술을 하거나 하하. 또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산부인과에서 의사가 마취 상태인 환자를 성추행하거나 하는 이런 수술실에서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면서 다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21대 국회에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2020년 김남국 의원, 네. 안규백 의원, 신현영 의원이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고요. 지난 4월 28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운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심의가 개최됐지만 수술실 입구 설치 촬영을 의무하냐, 네. 수술실 내 설치 촬영을 자율에 맡기냐 이렇게 논의가 되면서 다시 의무냐 자율이냐 이 문제로 빠지면서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내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해당 법안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내일이군요. 네. 근데 이게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면은 사실 통과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180석이니까. 네. 근데 어쨌든 논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야의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네. 여당은 뭐 법안 처리에 적극적입니다. 최근 여당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민생 법안으로 선정을 하면서 네.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고요. 법안 통과를 위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직접 CCTV 설치법의 시급성을 강조했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수술실 CCTV 전국 확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당이 입장이 조금 다르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결국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었던 의료계 이번에도 뭐 역시 반발이 크겠죠. 그렇죠. 예, 의사랑 병원단체 주장에 의하면 네. 해외에도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사례는 없고 의료진을 상시 감시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료진의 집중력과 능동성을 떨어뜨리고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조장해서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 불신을 주장한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 17일에는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전국광역시도 의사회장 협의회에 이어서 18일에는 대한병원 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 협의회. 그러니까 뭐 그 의사들 모여 있는 모든 협의회에서 잇따라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의견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된다. 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반면에 환자분들 그다음에 뭐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 소비자 단체들의 목소리는
뭐 찬성의 의미가 훨씬 많아요, 사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좀 네.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예. 환자와 소비자 단체들은 의료사고와 대리수술, 성범죄 등 그러니까 지금 수술실 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들을 방지하고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네.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하게 차단이 돼 있고 환자는 의식이 없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나 또 의료사고 발생 시에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건데요.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지난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고요. 네. 지난 16일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의료사고 진상규명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에 대한 네. 질문이겠죠.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요새?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최근에 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볼게요. 네네. 응답자의 80.1%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요. 네. 반대 의견은 9.8%에 그쳤습니다. 찬성하는 쪽에 무게가 확 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다 믿어서 그렇게 법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양쪽의 의견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여론조사 혹시 더 궁금하시면 자세한 네네.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찬성이죠, 찬성. 의사들이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대리 의사가 하고 이거는 달아야지 마땅히. 수술실에서 안 좋은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하니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성추행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술 과정에서 아니다 하겠지만은 분명히 의료 과실이 있는데 이렇게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의료적인 용어나 이런 거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의료 과실 부분 절대 인정하지 않고 환자의 진행상이 안 좋아가지고 결과가 나쁜 거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또 환자들의 입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CCTV가 있는데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의식하면서 일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 회사만 해도 CCTV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의사분들은 왜 유독 수술실에 그 CCTV를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신뢰 부분이 조금 깨진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투명하자는 의미에서 찬성하는 것 같아요. 네, 길에서 만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들어봤는데요. 그 여론조사가 맞나 봐요. 예, 이게 굉장히 그쵸. 좀 찬성 쪽이 시민들은 많네요, 확실히. 그러게요.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그 반대하신 분들은 음. 의사분이시거나 음. 의사의 가족분이시거나 음. 친척분이시거나 장래희망이 의사거나 음. 장래희망이 의사인 분의 가족이거나 네, 그건 이런 식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요. 저의 개인적인 알겠습니다. 의견입니다. 예, 생각 잘 들었어요. 네. 예. 자, 문자 한 곳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디풀 파이어버거님께서 CCTV 설치 찬성합니다. 길거리에도 CCTV 설치 후에 범죄 예방 효과가 있었잖아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사실 그 생각해보시면 CCTV 길거리에 설치할 때도 굉장히 좀 찬반 양쪽 의견이 맞아요.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이거 TV에 나와서 막 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결국 요즘에는 민원이 엄청 들어온대요. CCTV 우리 동네는 왜 설치 안 해주냐. 그리고 이런 민원이 방금 전에 많다고요. 청취자분들도 이제 음성으로 의견 남겨주셨잖아요. 네네네. 많은 곳에 CCTV가 있고 어린이집에서 CCTV 달 때도 정말 그때도 찬반 의견이 많이 갈렸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녹아들고 있죠. 그렇죠. CCTV가 범죄 예방 효과는 확실히 있는 걸로 네. 많은 수치로 나오고 있죠. 네. 예. 그리고 의정부 9141번님이 의료인은 환자의 치부가 녹화되고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반대하니 입구에만 CCTV를 설치하고 수술실은 음성 녹음을 하는 게 어떨까요? 이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했던 그러네요. 음성 녹음. 그러니까 음성 녹음만 해도 어느 정도 혹시 그 안에서 벌어질 어떤 일에 네. 대한 정황상의 그 내용들을 거의 알 수가 있으니까요. 예, 거의 이런 것도 좀 좋은 의견인 것 같네요. 한 3, 4년 됐나요? 네. 내시경 하러 들어갈 때 어떤 학생이 그 TV에서 봤던 그 내시경 그 마취를 했을 때 막 횡설수설하는 그 모습이 떠올라서 그 녹음기를 켜서 갖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자기를 맞아요. 막 예. 농락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던 거를 이제
언론에 다시 보도를 하고 했었죠. 네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그래서 녹음기 켜고 들어가시는 분들 꽤 있다라고 맞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7477님께서 만일 수술을 하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내 몸이 고스란히 CCTV로 공개가 되는 건데 저는 너무 싫어요. 마취되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게 좀 수치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뒤에 대한 범위, 그러니까 이 영상물 처리에 대한 이 법안도 아마 논의가 돼야겠죠.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전화 연결 후에 한번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시민 여러분의 또 전화 연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 산 누구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충남 논산의 환경면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훈님. 안녕하세요. 네네. 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찬성 쪽이시군요. 네. 왜 찬성하십니까? 일단 대리 수술의 빈도수가 굉장히 늘어났고 네네. 기본적으로 대리 수술 자체가 저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렇죠. 예, 이 범죄 행위죠. 대리 수술 자체가 이제 법으로 금지돼 있으니까요. 예. 네. 그 아무래도 지금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가 CCTV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의료 행위가 좀 투명하게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예, 의료 결과의 투명성도 중요하지만 네네. 제 생각에는 의료 과정의 투명성도 이제는 좀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거를 동의를 해주면은 이게 불신에서 신뢰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선량하고 좋고 대단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많은데 이런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그분들한테까지 피해 보는 게 아니냐. 그렇기 위해서 그분들과 명확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 CCTV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일단 근데 저는 좀 반대 입장에서 네네네. 조금 묻고 싶은 게 네. 해외의 경우에는 이런 대리 수술 자체가 이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네.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대리 수술의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된 나라로 알고 있어서 네네. 꼭 저는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리 수술 문제를 굉장히 좀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근데 네. 앞서 그 말씀을 또 드렸지만 의료진들이 주장을 하기에는 또 자기들의 이제 인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큰 틀에서는 의사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인권도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네. 만약에 그런 CCTV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의료 행위가 조금 위축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네. 그 의료 수술을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간호사분들이 같이 입실을 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고 있죠. 카메라로 그거를 설치해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수술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같이 수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다르지 않다. 된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또 좋은 의견 전화도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오늘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 정우님이 전화를 주셔서 네. 예, 또 애청자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다고 해서 다시 한번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예,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전화 연결 처음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전화 연결 바로 돼 있습니까? 예,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도봉구 창동에 사는 최원영입니다. 최원영님. 네네. 네, 수술실 CCTV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 추진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네네.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사실은 그 문제는 뭐 법제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CCTV 설치 의무하는 건 반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왜 반대하시는 겁니까?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 네네네. 몇 년 전에 저희 집사람이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때 제가 좀 많이 불안해했었고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네네. 수술실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보호자 전화 좀 받으라고.
간호사분이 나오셔가지고 수술실로 이제 저를 안내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가서 제 아내 앞에 이제 그 집도하시는 교수님, 상담했던 교수님하고 집도하시는 교수님이 이제 같아서 가서 보니까 그 선생님 말씀은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서 직접 수술 과정을 한번 배워드리고 싶어서 직접 불렀다. 너무 좋은 선생님이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수술을 받고 나서 지금도 이제 두 아이의 엄마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어요. 물론 알겠습니다.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이 법제화에 대해서는 물론 좀 충분한 논의가 좀 있어야 되겠지만 네네. 이거는 사람의 생명을 또 다뤄야 되는 어떤 의사이기 때문에 일반 CCTV를 달아서 범죄와 같이 휩쓸리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의사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도 될 거고 너무 그런 신뢰관계인데.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네네. 너무 대다수의 좋은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조차도 네네. 감시의 기능과 약간 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대리 수술이나 불미스러운 일들로 환자가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뭐 전에 전화 연결된 분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발생되지 않게 네. 병원 차원에서 어떤 따로 감독할 수 있는 어떤 관리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수술의 감시자라든가. 내용이나 네네네. 범죄에 대한 분명히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이 교수가 직접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장난을 치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논의가 있어서 그런 거를 감시하는 역할을 네네네. 한다던가 알겠습니다. 아니면은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죠. 예. 지금 네. 정우님의 말씀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네네. 걸 자정할 수 있는 장치가 좀 필요하다. 뭐 이런 네. 말씀으로 좀 먼저 예. 그게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이 다른 의견을 주셨지만 공통적인 거는 CCTV 논의가 되기 이전에 불법 행위들,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었다면 이런 논의는 불필요한 논의였다라는 그렇죠. 얘기는 같았던 것 같아요. 사실 뭐 그 말이 맞긴 한데 사실 네. 다 우리 마음 같을 수는 없고 또 그렇죠. 그 중에서도 또 그럼요. 유독 이상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혹시나 그거를 미연에 감시하고자 하는 CCTV 설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화 연결된 분들은 그중에서 한 분은 그렇다고 너무 다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만약 CCTV가 설치된다면 아까 좀 녹화 촬영된 거 네네. 어떻게 되는지에서 궁금해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네. 많습니다. 이 네네. 녹화된 영상에 대한 보안 이 부분이요. 수술실 CCTV 설치를 둘러싼 주요 논란 중에 하나겠죠. 네네. 의료진과 환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술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 뭐 이렇게 떨어뜨리세요? 예, 볼펜이 떨어졌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갈게요. 볼펜 뚜껑이 하얀색인데 제 이가 빠진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예, 제 앞니가 빠진 줄 알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이고 다시 돌아와야지. 네네네. 아이고, 예. 그러니까 수술 장면이 녹화된 영상이 무분별하게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 환자의 민감 부위나 촬영된 영상 내에 인물의 신상 노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제 문제죠. 실제 의협은 미국도 개인 의료 정보, 원격 의료 기기에 대한 보안 취약 사례가 많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정부가 CCTV 설치를 강제할 것을 넘어서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CCTV 영상을 촬영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유출이 돼가지고 큰 논란이 되었었던 적도 있으니까요. 불안해하시는 건 뭐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영영님께서는 설치하고 동의한 사람만 녹화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주셨고 네. 또 넘어갔는데 어떤 분께서는 이제 수술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 가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인지 그 얼굴은 비춰지지 않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설치 자체를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좀 거기에 대해서 좀 합의가 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뭐 결정이 되겠죠, 거의. 예. 네, 내일이면 이제 윤곽이 대충 잡힐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진하고 환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환경이 조성됐을 때 진정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자 몇 개만 더 소개해드릴게요. 7899님께서 대리시술 등의 사고가 낮은 확률이라는 핑계를 대는데 대부분의 법안이 낮은 확률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라고 네.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그 낮은 확률에 그러니까 사실 뭐 범죄의 이 확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많은 그런 작은 그런 실수들, 작은 것도 좀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법안이 좀 만들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 자, 2584님, 의사분들 CCTV 설치하면 집중력이 더 높아지지 않나요? 집중을 못한다는 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 잘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김혜지 아나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2722님이 보내주신 문자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찬반을 떠나서 생사를 두고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하는 의사와 환자 간의 이 신뢰가 깨졌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의 결과는 둘째치고요. 이번 논란을 약으로 삼아서 사람들이 다시 의료진을 믿고 마음 편히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대다수의 의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팟캐스트 통해 다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도 여러분 곁에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